3억 미만 가구는 57%인 10억 이상인 가구는 11.8%. 39세 이하 가구는 또 자산이 감소하고 중장년층은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절대 못 팔게 하죠.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금 뭉치가 발견이 됐어요. 제가 팔지 말라 그랬어요. 씩 얼마 전만 해도 100만 원인데 지금 110이 됐더라고요. 씩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수요예요. 오늘 주제는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계층 이동이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점점 닫히고 있다. 막차 출발 직전 피라미드 마냥 계급이 이제 고착화될 거라는 불안감이 저는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아직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힘들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흑수저들이 그래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계급을 바꿀 수 있지만 이게 점차 기회가 줄어간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회의 문이 닫히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것 같다. 5년에서 10년 이내에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닫는 걸 본인들이 하는 것 같아. 인간들이 자체가 올라가고 싶은 욕구나 욕망은 있지만 올라가려고 행동으로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진짜 엄청 드물어. 근데 이 꼰대 사실 심장이 답답하네. 아니 왜? 최 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저희가 조만간 리뉴얼을 할 거긴 하거든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들 모시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럼 그렇게 될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마. 아, 왜 그래? 아니 하고 싶다면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다이어트 왜 못하세요? 그래서 말 많이 못하잖아요. 크로스핏 한다고 했잖아. 이사 와서 못 간 거고. 나 가서 확인한다. 이사 와서 못했다고. 시간의 차이 같아. 인생에 남은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많지 않겠죠, 피디님보다. 그걸 생각하면 조금 더 조급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해. 저는 AI 때문에 AI 발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은 많은 분들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지금 취업하시는 분들이 좀 취업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DM이나 이런 걸로 취업이 안 된다고 주니어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니어들만 좀 더 편해진? 지금 시점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취업이 잘 안 된다. 회사에서는 경력자만을 원한다.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경력자만 계속 뽑겠어. 그래서 신입분들이 계속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워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구조적으로 닫혀져 있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기획자들도 저도 GPT를 쓰지만 완벽한 단계는 사실 아니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기획을 할 때도 완벽해진다고 하면 결국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미 유명한 기획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먹고 살고 판을 뒤집는 그런 뉴비들이 나오기 힘들어지는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양극화를 가지고 와봤고 대한민국의 자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의식주. 뭐? 의식주. 의식주, 우슈주라고 하면 우유주라고요? 바로 왜 저래? 의식주. 옷 입는 거, 먹는 거, 주가 거주하는 주니까 부동산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부동산이 뭐 실제 거주할 때도 필요하지만 투자 자산으로도 쓸 수 있는 녀석이라 최하방에 닫혀있는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환장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래. 사람들이. 자동차 내 차 마련 이런 거 있냐? 없잖아요. 만들려면 있지만 그쵸. 익숙하지 않고 내 주식 마련 이런 거 없잖아. 내 주식 마련. 네. 2025년 기준 평균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평균 총 자산은 5억 6,678만 원, 금융 자산은 1억 3,690만 원, 실물 자산은 4억 2,988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 가구 비율은 66%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한국은 주식 중심의 국가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니까 와닿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집을 하나 사고 은퇴해서 뭐 주택
보증연금을 받는다던가 국룰처럼 봐왔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가 이런 게 아닐까 하고 다른 나라를 또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금융자산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랑 반대인데 미국의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금융자산이 약 70%고 부동산이 30%, 7대 3으로. 미국이 집값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 또 금융자산으로서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그치. 집값 자체가 접근하기 쉬운 가격이 아니라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거잖아요. 미국 사람이라면 주식을 당연히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 구조가 애초에 주식이 너무 우상향하는 녀석이라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한참 구간대에서만 머물렀는데 미국 주식 보면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어서 그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외국인 분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70%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국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번엔 일본입니다. 일본도 금융자산 중심인데 일본 가계자산 구조는 금융이 54%, 부동산이 46%라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특징은 현금 비중 매우 높다. 저희 나라는 약간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현금 쓰레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진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물림이 되고 세대 격차가 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택을 구매를 하거나 부모의 상속으로 자산을 유지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물림되는 구조 39세 이하 가구는 또 자산이 감소하고 중장년층은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부루마블 해보셔서 알잖아요. 미리 선점했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절대 못 팔게 하잖아. 엄마 아빠가 이제 팔고 현금화하고 난 시골 내려가서 돈 쓰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그 부동산은 계속해서 오를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못 팔게 해서 못 파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 저도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금 뭉치가 좀 몇 개 발견이 됐어요. 아 눈에서 광기가 많진 않은데 도파민? 엄마! 엄마 숨겨놓은 게 있었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팔지 말라 그랬어요. 엄마 노후를 위해서 나중에 팔으라고. 저기 더 올라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팔지 못하게 막는 거죠 자녀들이. 네. 아 엄마가 저 준다 그래. 필요 없어. 엄마 더 냅뒀다가 엄마가 필요할 때 팔아 라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씩. 전쟁이 또 나가지고 안전자산이 더 금이 오를 수도 있겠어요? 얼마 전만 해도 100만 원인데 지금 110이 됐더라고요 또. 미쳤어. 씩. 팔지 마 엄마. 자산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GPT가 말을 해줬습니다. 불평등이 상당히 높다. 네, 상위 10%한테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6.1%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0명 중에 1명이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1억이라고 하면은 4,600만 원을 한 명이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들이 이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는 상위 10%한테만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 자산 분포의 순 자산 기준을 보면 3억 미만 가구는 57%인 반면에 10억 이상인 가구는 11.8%. 평균 총 자산이 5억 6,678만 원이었는데 이제 평균 자산이 이렇게 높게 된 거는 상위 10%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평균 자산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 이게 통계의 오류네. 통계를 할 때 원래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쳐내야 되는데 순 자산 기준 3억 미만 가구가 57%고 10억 이상 가구가 11.8%래요. 그래 말이 안 되네. 근데 왜 이렇게 유튜브에는 돈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야? 돈 많고 잘난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니까 그렇겠지? 그 10%가 다 이거 하고 있어서 그래. 그런가 봐요. 네. 그렇게 치면 내가 조급해할 이유도 사실 없을 것 같아. 아 10억 이상이셔서요? 아니요, 제 10억 이상은 절대 아니지만 이 양반아 10억 이상 절대 아니지만 조급해지잖아요. 나 빼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 빼고 돈 다 잘 버는 것 같고 해서 조급한데 사실은 자산 분포 순자산 기준을 보면은 3억 미만 가구가 57%다. 10억 이상도 얼마 없다. 이런 걸 보면서 캄다운 할 수 있다. 주식 날아가는 거 보고 코인 날아가는 거 보고 급하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캄다운 하세요.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 3억도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그럼요. 충분히 역전 가능한 금액일 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성님이 순자산이나 평균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런 컨텐츠는 여지없이 원성님 댓글이 달리거든요? 알아요? 댓글 봐요 안 봐요? 원성님이 시선이 많이 높은 거야. 너무 높다고? 많이 높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 있는데 너무 세상을 모르면 욕 먹는 거지. 연예인 이준이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정장한테 월 1,000만 원 벌지 않아요? 했다가 문매를 맞은 거 아세요? 네. 세상 물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보다 내가 좀 더 벌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넌 욕심 없냐? 많지. 저 욕심 많죠. 그럼 됐어, 넘어가.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렵다. 자산 불평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지니계수? 지니계수가 0에서 1 사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돈이 있으면 지니계수가 빵인 거예요. 0. A도 100, B도 100, C도 100 있으면 완전 평등을 뜻한다. 그래서 진위계수가 0이다. 완전 평등할수록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거죠. 반면에 지니계수가 1이다. 그럼 한 사람이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A가 300, B, C는 빵. 대한민국의 지니계수를 한번 알아왔습니다. 소득 지니계수가 있고 순자산 지니계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약 0.32라고 합니다. OECD 평균 수준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예요. 아까 본 것처럼 상위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버는 소득은 많이 버는 애랑 못 버는 애랑 큰 차이가 없는데 자산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왜 이럴까요? 부동산이라서 그런 것 같아. 집값 상승이 이꼴 신분의 상승인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려면 부동산이 주요한 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돈이 불려질 만한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게 지금 구조로는 돈만 벌어서는 차곡차곡 모아서는 부자 될 수 없다라는 건 확실한 데이터로 증명이 됐네. 지금 자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소득이 늘어야 자산을 살 수 있는 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와 봤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의 격차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소득을 늘려야 자산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준비가 됩니다. 소득 격차가 지금 크지 않으니 아직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각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AI의 발전입니다. 생산성 격차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AI를 사용하는 상위 전문가들은 생산성이 폭발하게 되겠죠? 너무 효율적으로 일을 할 테니까. 그러나 이제 단순 노동은 다 대체되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AI를 또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활용법을 안다고 해서 그거를 그 직무에 알맞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있는 거죠. 그 바닥에서 굴러봤기 때문에 AI를 쓸 수 있다고 맞아. 생각해요. 전통적인 걸 해봐야 AI를 더 잘 쓰는 게 맞는데 그쵸. 주니어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AI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방법일 것 같긴 해요. IMF 2024 AI 보고서에서 전 세계 직업의 약 40%가 AI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승자 독식 경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뉴비가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거. 중산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 잘 되는 사람 쪽으로 계속해서 몰려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데리고 있는 AI나 원성님이 쓰시는 AI나 비슷하게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유명한 애들이 더 잘 될 거라는 거지. 어떤 PD님이랑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쓰는 GPT나 누구나 쓰는 GPT나 똑같이 기획을 해낼 텐데 누구는 잘 되고 시장에서 누구는 못 될 텐데 다 잘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PD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쁜 애들의 세상이 온다. 똑같은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썸네일에서 완전 못생기거나 후킹되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다. 되게 맞는 말이다. 이 AI들이 내 수준으로 기획을 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들을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스타를 해야 한다, 유튜브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본업에서도. 브랜딩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방향성이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방향성을 좀 상업적으로 보여서도 안 될 거고. 지금 상담 받으시는 거예요? 저 컨설팅 비용을 입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해주기로 했잖아. 맞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월 소득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벌고 투자도 잘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다. 뭐 유튜브도 찍고 뭐 하지만 저희도 투자를 계속 고민하고 입찰 들어가고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투자를 그만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은근히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만큼 또 돈이 되는 건 또 없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경매가 생각보다 효율이 좋아요. 저희 같이 바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에서 물건 찾고 주말에 한번 임장 갔다가 연차 내고 뭐 법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대리 입찰을 맡긴다든지 낙찰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문가의 손길이 닿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맡기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는 거라서 절대적인 시간은 좀 아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놓을 수가 없어. 몸이 떨어져 있어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경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주식에서 지금 장이 이렇게 좋지만 잃은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뭐 잘못 들어갔거나 심리를 뭐 이기지 못한 경우들, 주식으로 벌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경매에 오는 게 얼마 못 벌어. 1억 넣어서 10% 벌어도 1,000만 원이라서 리스크는 큰데 리턴이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경매로 2, 3천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해봐서 아는데 1억 넣고 1,000만 원 벌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계속 화장실 가서 보죠. 아침에 뭐 담배 피면서 보죠. 화장실 가서 보죠. 계속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엄청 많이 받는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는 게 주식은 사면 사고 나서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공매는 그런 거 없어요. 사자마자 수익이에요. 현재 시세보다 뭐 무조건 싸게 사는 방식이 부동산 경공매만 있기 때문에 주식엔 없는 방법이라 그렇게 수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에서 20% 정도는 싸게 사는 것 같아서. 그쵸. 10% 20%라는 게 2억짜리를 20% 싸게 사면 4천만 원 싸게 사는 거잖아요. 저도 단순 매도 차익이 4,50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이나 인테리어도 좀 하고 했을 때 순이익이 한 3,500이었으니까 순수익이 20%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금액 대비 1억 6천대 받았으니까 20% 넘네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로 또 같이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원성님이 그 소수정예로 스터디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1대1로 또 재무상담 해드리고. 물건도 진짜 오늘 아침에만 20명한테 다 드렸다. 한 3개씩 드린 것 같아. 이런 사람 없긴 해. 특강 오신 분들도 놀라긴 하시더라고요. 경매 학원을 주변에 많이 다닌대요.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시면 원성님이 잘해주시는 거 아실 것 같긴 해. 제가 성격 자체가 책임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멤버가 되시면 여러분들 성과 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물건 드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해드리니까 들으시고 입찰만 가세요. 저희도 이제 경매 투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하는 거 보시면서도 또 많은 거를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또 오면 또 다른 게 있고 네. 또 직접 느끼면 또 다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